일요일날 저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자, 천천히 시작하죠.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세력이 속임수의 달인인 이유와 뭐 개미 털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세력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는지 그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를 이제 꺼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저기 신성홀딩스, 샘표, 사조시푸드, 뭐 저번에 한번 얘기해드렸던 서전기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먼저 이제 지수 먼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수랑 뭐 시황 얘기 잠깐 해드리고 뭐예요? 지수나 시황에서도 지금 세력들이 막 속이는 게 있거든요. 개인들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여기 지금 또 띄워놨는데 현대 에버다임, 뭐 웹스, 유보텍 이런 것들이 상한가에 갔죠, 그죠? 네. 아까 장 끝나기 전에 유보텍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요즘엔 저도 뭐 하여튼 뭐 얘기한 게 잘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맞춰서 좋다기보다 그냥 얘기했는데 가는 거예요, 시간에서. 그래서 저번에 그 수산주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게 좀 움직이겠다 싶었는데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좋으니까, 그죠? 이게 상상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에서 여기 지금 현대 에버다임, 웹스, 유보텍 같은 게 상한가 같고 밑에 보면 뭐 한신기계, 자연광경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죠, 그죠? 이게 왜 급등했는지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그 세력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속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방송 잘 듣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올라왔는데, 자, 지수부터 좀 볼까요? 네. 어젯밤에 그 미국 증시는 그냥 별 그런 거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거의 보합이고요. 나스닥도 그냥 보합이고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S&P 500 지수도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오르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는데 현재 시간 이렇게 보면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2% 이상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가 불기둥을 뽑을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아무튼 요겁니다. 이게 미국의 지금 미니 나스닥 선물인데 아무튼 2% 이상 여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등 출발할 텐데 종가는 모르죠. 가봐야 하니까. 아무튼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본론으로 아마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코스피가 오늘 잘 보세요. 자, 천천히 얘기할게요. 오늘은 그 양을 많이 안 갖고 왔어요. 이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날도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양을 조절해서 갖고 왔거든요. 방송할 양을. 자, 잘 보세요. 우리 회원들은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려서 잘 아실 거긴 한데 무강 회원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1.08% 상승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4로 끝났죠, 그죠? 근데 오늘 환율을 보시면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환율이 급등을 하죠. 자, 이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본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즘에 그 세력이요, 종목을 종목만 흔들어서 개인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뉴스도 막 흔들고요, 지수, 지표, 주식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개념까지도 막 흔들어서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 얘기를 지금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시장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좀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답변은 저기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분들만 참여하시면 돼요. 서머님 어서오세요.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왜냐면 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들이 팔고서 막 우리나라 도망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나쁘다고 보통 인식을 하시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원달러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주식시장 지수가 뭐죠? 코스피 지수잖아요. 네. 원달러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하고 방향성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오르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는 게 맞을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주식시장에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오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떨어져요. 원달러 환율이 이런 식으로 악고점을 제끼면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돼요?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이 차트를 뒤집어 놓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이거잖아요. 이 차트를 뒤집은 게 코스피 지수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 보실까요? 네. 이게 똑같은 차트인데 뒤집은 거거든요. 자, 이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원래는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요게 코스피 지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버스 산 개인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죠. 아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데 왜 지수가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그래서 인버스 산 사람들이 아마 지금 발을 동동 구를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오르는 건 줄 아세요? 코로나 있죠?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증시 폭락했을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서 1296원을 찍었거든요. 지금 1270원 돼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고점이에요. 코로나 때 그때 종목들 다 박살났었죠?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폭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수도 다시 자 지수 어때요? 코스닥을 이때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를 가야죠. 전저점을 안 깨고 보세요. 거꾸로 양봉 나오면서 올라와요. 저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아주 사람들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놓는구나. 지수부터 이제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나스닥하고 미국 증시 얘기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거기는 더 헷갈리게 해놨어요. 거기는 미국 국채금리, 채권, 금값, 달러 동향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경제지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더 아프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웃긴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급등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 증시가 폭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온다니까요. 더 크게 보실래요? 여기 있죠, 여기. 우리나라 저기 그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뭐 했어요? 뭐요 저기? 저거 있잖아요 그때 그 일본이랑 싸웠잖아요, 그죠? 그때 원달러 환율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요게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그때 원달러 환율 폭등했고, 그리고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코스피 지수가 어땠냐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때마다 증시가 내려앉았습니다. 퍽. 근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내려앉기는커녕 바닥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지금 종목에만 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어요. 요즘에 뉴스 많이 보시면 뉴스를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자 앞에 가서 날 잡수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슴이 사자 앞에 가서
저를 드세요 이러고 똑같은 거.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네. 더 헷갈리신다니까요. 네, 이제 뭐 시작부터 헷갈리죠, 그죠? 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 아예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거나 아예 지식이 없고 그런 사람은 안 속아요.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안 속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죠?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아주 그냥 워렌 버핏 그 아저씨처럼 최고가 되시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사시든지. 그죠?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두 번째가 편하고요. 워렌 버핏까지 가려면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셔야 돼요. 그분이 그냥 그 자리까지 갔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헷갈리게 났습니다. 자, 환율하고 지수 하나 봤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환율이 저렇게 오르면 우리한테 얘기 한번 했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자, 누가 수익이 나야 돼요? 수출주 있죠, 수출주.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누가 수혜주냐면 수출주들이 수혜주예요. 왜냐면 자,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그리고 이 환율이 올라서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뭐 1,500원이라고 칩시다 대충. 그러면 현대차에서 그죠? 그랜저 얼마씩 하죠? 네. 그랜저 뭐 대충 5,000달러에서 5천만 원을 쳐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000달러면은 뭐 자 5만 달러라고 잡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현대차에서 미국에 그랜저를 팔았어요. 5만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일 때. 그래서 5만 달러에 이제 미국에서 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팔아서 우리나라 갖고 들어오면 얼마예요? 5천만 원. 그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일 때 미국에서 똑같이 5만 달러에 팔았어요. 미국 고객님한테. 그럼 얼마예요? 네, 7,500만 원. 얼마 남아요? 2,500만 원 추가로 남죠? 그래서 수출주가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디 샘표나 그죠? 저 간장, 쌈장 다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한일사료 이런 사료주들도 지금 막 이제 뭐 수입하죠? 그죠? 원자재 수입 많이 하는 회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수수 네. 1만 달러어치를 사왔어요. 1만 달러어치. 그러니까 1,000원 1달러에 1,000원일 때 1만 달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근데 1만 달러어치 사오는데 얼마 들어요? 1,500원일 때는 1,500만 원. 그러니까 손해가 더 보는 거죠. 환차손이라고 하죠. 근데 웃긴 건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면은 환율이 오른 게 언제부터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언제요? 7월달?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점이 언제예요? 원달러 환율의 저점은 작년 1월달이죠? 그죠? 네, 1월달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되죠? 이해되신 분은 1번 한번 찍어보실까요? 네, 어서오세요. 그쵸? 그러면 이때부터 막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누가요?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그죠? 네. 그쵸?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네.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즘에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좀 그만하세요. 미치겠어,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전문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옛날엔 이게 쉬웠거든요. 2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갖다 냈어요. 원달러 환율 급등시키면. 네, 보여드릴까요? 네.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 공부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일찍 자세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 진짜. 옛날에 원달러 환율이 이명박 대통령 때 있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저점 899원, 그 다음에 1597원까지 올렸죠. 이때는요, 그 경제부총리가 강만수 씨였는데, 강만수 씨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원달러 환율 올라가게 내비둘 거다. 낙수물 효과, 우산 효과. 그 대기업이 돈을 좀 벌게 해줄 거니까, 아니 대놓고 얘기했어요. 대놓고. 네. 지금처럼 뭐 안 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올린 게 아니라 부동산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했다니 올릴 거라고.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영국하고 우리나라만 그래. 하여튼 일부러 냅뒀다고요. 대기업 돈 벌으라고. 이게 2008년이죠. 2008년, 9년. 그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땠냐면, 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2008년도에 저점을 딱 찍고
원달러 환율을 그렇게 올리게 냅두니까 그때부터 쫙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현대차, 그죠? 현대차가 2008년도가 어디예요?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여기에서부터 원달러 환율 그렇게 해주니까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경제를 살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대기업을 탄압하는 정권이 5년 동안 저기 했더니 나라가 이상해졌다니까요.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마스크 해제도 새 정부가 하게끔 냅둬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마스크 해제 저기까지 해주고 나가더라고요. 네. 자 보세요. 아까 언제예요? 원달러 환율 고점 찍은 게 1월 초순이죠. 네. 현대차 고점이 언제예요? 1월 초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그렇게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현대차가 더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한 거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고점이 현대차랑 똑같이 1월 11일이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회사들은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현대차하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기업 운영을 잘못해서 실적이 안 좋냐? 실적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SK하이닉스 어제 보여드렸지만 뭐 최대 실적 발표하고 있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그렇죠. 세력이 속이는 거죠. 누구를요? 시장 전체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환율을 봐도 그렇고 기업의 실적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를 봐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현대차는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작년에 요즘에도 저기 이거 차 주문하면 한참 있다 갔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갈까요? 생각해보세요.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그죠? 근데 왜 개인들 많이 사게 냅뒀을까?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좋은 거밖에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요. 사자마자 조금씩 올라가면 좋겠는데 자꾸 맨날 전저점이나 깨고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급등 나오기 전에 손절하거나 뭐 급등 나와서 본전에서 매도했거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삼성전자 사시겠어요? 기분 나빠서?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두 번 다시 사시겠냐고요. 반도체 근처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완전히 그냥 정내미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하면은 소설 쓰네 이러신 분도 있는데 해보세요. 네. 정내미가 툭 떨어지지. 다음에 삼성전자 사러 사겠냐고요. 두 번 다시 안 삽니다. 네. 그거를 꼭 한번 하고 가더라고요. 네. 전저점 이탈.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항상 그래. 전저점을 꼭 깬 다음에 가요. 삼성전자 특징이라 삼성전자 좋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개인들이 더 막 안 팔아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 전저점을 또 건드린다니까요. 이렇게 꼭 건드리고 가. 옛날에 여기도 그랬다니까요. 전저점 건들고 네. 금리 인상했을 때 있죠. 전저점 깬 다음에 갔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전저점 깬 다음에 갔다.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전저점을 살짝 이탈하잖아요. 그리고서 다 물량 뺏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구나.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 빨리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싫으시죠? 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튼 알아서 잘 처신하세요. 네. 이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여러분들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세력들이 더 지능화가 됐어요. 지금. 네. 유튜브를 없애야 된다니까. 네. 유튜브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이게 다 이제 알려진 거예요. 기법이 왜 망가지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그 기법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기법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무료 강의나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데서 공짜로 듣는 기법 강의 있죠?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원래는 맞았던 건데 그게 오픈되는 순간 안 맞아요. 절대 안 맞는다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면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되고 아니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지금 애매하게 났어요. 원래 환율 이만큼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계좌 지금 40% 50%씩 박살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나 있죠. 그죠? 네.
이게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회원들은 우리 방 장기 회원들은 아시잖아요. 환율 이렇게 올라오면 원래 박살나야 됩니다. 계좌가. 근데 멀쩡하잖아요. 이상하다니까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안 속는데 아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속는다고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 아예 모르든가. 아예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네. 환율이 뭐예요? 원달러 환율? 강세?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런 사람이 낫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거꾸로 가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이렇게 속임수의 달인인 거예요. 이게 막 뭐가 뭔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으면 더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속아요. 속는데, 자 이제는 이제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지수 얘기보다 종목 얘기가 더 재밌으시죠? 네, 종목 얘기 하자고요. 네. 종목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오늘은 저기 그 신성홀딩스하고 이거 갖고 얘기 드릴게요. 자, 사료주가 끝났냐, 뭐 에그플레이션 곡물가 테마주가 끝났냐라고 막 물어보시는데, 수산주 있죠? 뭐 수산주 그런 게 끝났냐라고 되게 또 저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한일사료 같은 게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아까 보니까 김 실장님 여기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김 실장님이 저기 사료주 뭐 긴급 점검 뭐 브리핑 한다고 하는데, 아마 사료주나 뭐 곡물과 관련주 이런 거 물리신 분들 도움 드리려고 아까 방송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 제 거 끝나면 들어가서 보세요. 나는 오늘 사료주 얘기는 안 할 건데 잠깐만 이 얘기는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음봉 맞고 막 급락하니까 대번 그래요. 사람들이 무게 없는 분들, 가벼우신 분들이 사료주 끝났냐고. 사료주 끝났냐고. 사료주가 음목 맞고 떨어지고 폭락하니까 이제 뭐예요? 샘표나 신성홀딩스도 이런 게 급락했었죠. 오늘은 이따 오후에 잠깐 올라왔는데 급락했었죠. 네. 어디 22%? 신성홀딩스도 급락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더니 다 그러는 거예요. 가벼우신 분들이. 네. 끝났냐고.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질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그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저 말고 유명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냐면 이런 거는 이제 그 경제 쪽에서 가장 잠깐만요. 네. 그 공신력 있는 기관들 있죠. 네. 여기서 대놓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 말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참고는 해야 돼요. 자, 뭐냐면 세계은행 있죠. 네. WB. 여기 세계은행에서 뭐라 그랬냐면 2024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2년까지는 세계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신임 총재도 그 얘기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원자재 가격이 자꾸 올라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이쪽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금리를 자꾸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불안해하겠지만, 개인들이 이 바닥을 떠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좋아질 수밖에요. 가격 인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번다니까요. 개인들은 힘들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어제 사료주 음봉 하나 맞았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면 돼요? 곡물가가 급등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물가 몇 개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게으른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물어보지 말고 그냥 요즘에 HTS에는 이게 다 기능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밀 빵 만드는 거죠. 네. 이 주가가 이게 보세요.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걸로 보이세요? 살아있는 걸로 보인다. 1번. 자, 번호 찍으세요. 번호 좀 안 찍겠라 그랬더니 안 되겠다. 이게 차트가 죽은 걸로 보이세요? 살아있는 걸로 보이세요? 살아있는 걸로 보인다 1번, 죽은 걸로 보인다 4번. 제 질문은 무조건 좋은 건 1번, 나쁜 건 4번이에요. 네?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사료주가 왜 급등했는데?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곡물가 차트를 보고 안 끝났네? 그럼 사료주도 안 끝났네? 아, 과열돼서 잠깐 저러는구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피 질질 흘리면서 여기 무방 저기 무방 유튜브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한만원 주고 그 죽은 처녀 귀신처럼 막, 죄송해요, 비유를 좀 듣게요. 네.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세게 비유드는 거예요. 네.
진짜 원한 매치, 원한 그 깊은 처녀 귀신처럼 막 구천을 떠돌듯이, 네? 여러 무방각 유튜브를 쫓아다니면서, 네. 사료주 끝났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한일 사료 끝났나요? 한탑 끝났나요? 한탑 제 방송에서 이제 한탑 얘기하지도 마세요. 난 얘기했어요. 그때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그때 외전처럼. 네. 내가 왜 저기 뭐야 고려산업 끝났나요? 이거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사료주를 이게 사료주가 왜 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밀, 그 다음에 대두, 콩. 아니 신고가 나서 지금 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끝나긴 뭐가 끝나요? 네? 대두 신고가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더 올라가게 안 생겼어요?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콩기름 신고가 나고 있어요. 콩기름 하면 누구요? 사조 해표. 근데 해표는 사조 대리만한테 흡수합병 됐죠. 어쨌든 우리 다 팔았으니까. 옥수수 신고가 나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오렌지 주스도 신고가 나고 있어요. 오렌지 주스도. 그러니까 제발 제 방송 듣는 분들 어디 가서 사료주 끝났냐고 좀 그런 거 물어보지 좀 마세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하시면 이따 제 방송 끝나고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돼요. 아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난 시간이 없다. 딴 얘기 해야 되니까. 네. 아셨죠? 네. 다 펄펄 사라고 날아가고 있는데 뭐 끝나긴 뭐가 끝나요. 전에 제가 그 뭐예요 대성에너지하고 GS 안 끝났다 그랬죠.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과열되면 시켰다가 또 식으면 또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서 그죠? 네. 비싸게 사서 음봉 맞고 고생하거나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끌려내려오거나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잘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시라니까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나저나 러시아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네. 참 그죠? 네. 보면 막 러시아가 망해가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죠. 2월달에 뭐 러시아가 무슨 스위프트라고 무슨 은행 간 결제 시스템에서 쫓겨나고 환율이 급등하고 러시아 뭐 제품을 안 산다 뭐 어쩌고 막 그랬죠. 러시아 금방 망할 것처럼 그랬지만 어때요? 환율은 금방 안정을 찾고 지수는 급등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응? 나쁜 놈으로 그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종목 얘기도 좀 한참 해야 되는데 이게 종목에서는 세력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신송홀딩스인데 신송홀딩스는 제가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방에서 이제 뭘 갖고 있었냐면 샘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샘표를 갖고 있었는데 신송홀딩스가 상한가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신송홀딩스를 보면서 샘표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샘표보다 신송홀딩스가 반발짝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샘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방에 샘표를 갖고 있었으니까 회원들한테 신송홀딩스를 낮에 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신송홀딩스가 뭐 이제 여기에서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때리면서 떨어지죠. 이 음봉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15%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 마이너스 8%로 끝났어요. 윗골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갔다가 음봉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송홀딩스를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산 사람이라면 이거 기분 좋겠어요? 그냥 사정없이 때린다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리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 와서 다시 꼬꾸라지죠. 21선도 살짝 깨면서. 네. 그리고 다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개미털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눌림목이면서 개미털기인데 이거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네. 차트는 되게 막 굉장히 막 거칠게 나오지만 되게 단순한 차트예요. 거래량만 읽을 줄 알면 금방 이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게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거예요. 이게 4월 6일날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건데 이 음봉 있죠. 여기를 제끼면서 끝났어요. 근데 상한가 갔다 풀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살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라이브에서 낮에는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거 눌림목이다 그랬어요. 근데 언뜻 보면 뭐예요? 악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떨어진 걸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눌림목이라고. 그러니까 차트를 고약하게 만든 게 여러분들을 그 낙폭과대의 매매 기법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캔들이 나오면 절대 사지 말라 그래요. 낙폭과대 매매 기법에 보면 이런 차트가 나오면 사지 마라. 근데 왜냐면은 세력이 나간 거다. 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캔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진 게 아니라 캔들을 잘 보시면 처음엔 캔들이 작았는데 가면 갈수록 윗꼬리도 달리고 더 음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사지 말라고 가르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랬고, 이거 눌림목이다. 왜 눌림목이라고 그랬냐면 그 전에 뭐냐, 이게 삼각수렴형이었거든요. 여기서 보이세요? 삼각수렴형인데 정확하게 이거를 그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삼각수렴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아닌 척하고서 막 누르면서 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는 매집해 놓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2월 말에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은 조짐이 3월 초에 보이니까 신성홀딩스가 일단은 수혜주로 이게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전쟁은 터졌고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세력이 매집을 해야 되니까 들었다 놨다, 그냥 들었다 놨다.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들었다가 놓고 한 달, 들었다가 놓고 한 2달 이러면서 매집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들었다가 확, 들었다가 꽝 이러면서, 네. 이런 단기 속성으로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꽝꽝꽝꽝 이러면서 뭐 한 거예요? 삼각수렴형 만들고 이게 돌파했던 거예요. 돌파했는데 일본 캔들로 봤을 때 돌파 안 한 척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돌파했다가 어디서, 저기에요? 여기서 지지 나오잖아요. 실제 이게 저항선이거든요. 이걸 돌파한 적이 없어요. 돌파했다가 들어가고 돌파했다가 들어가고 왔다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돌파했던 거예요. 근데 지지라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저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눌림목이다. 라이브 방송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뽑았어요, 상한가. 그리고 다시 또 눌러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애매하다 그랬어요. 애매하다. 조금 더 봐야 알 것 같다. 왜냐면 거래가 너무 풍성해서 애매하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사건 사고가 막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20일, 이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급등하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4월 25일 날 점상한가에 가죠. 왜 갔어요? 자,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잘해서 점상한가 나온 것 같다. 1번 찍어보세요. 거래가 많으니까, 그죠? 세력이 매집을 잘해서 점상한가 나온 것 같다. 1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4번 찍어보세요. 네. 빨리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이제 15분 남았어요. 잘 모르겠다. 3번. 잘 안 찍으시네요. 되게 헷갈리시나봐요. 그죠? 네. 그러면 3번 하나 넣어드릴게요. 헷갈리시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확 말을 못하겠죠. 신성홀딩스가 왜 점을 갔을까요? 왜 갔겠어요? 일요일날 주말에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파뮤를 못 먹어서 전 세계 파뮤 생산 5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파뮤 수출 금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홀딩스가 아싸 그러면서 점상한가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돌발 호재인 거예요. 돌발 호재.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금덩어리 한 10kg를 주순 거예요. 10kg짜리 금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괴 하나 주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런 거 이제 주스시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지만 아무튼 네. 완전히 그냥 보너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차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호재가 터지니까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돌파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차트로 설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점상한가로 갔으니까 물론 처음에 좀 풀리긴 했지만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날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안 나올 건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너스. 그래서 그 다음날 근데 이 대통령이 그 다음날 그런 거예요. 파뮤를 다시 수출하겠다고. 그래서 운봉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오늘이죠. 네. 다시 또 수출 안 한대. 아니 미치겠어요. 대통령이 왜 저러지?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수출 안 한다.
상한가 이제 급등, 여기 사료주들이나 이런 게 급등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니까 다시 수출하겠다. 그 다음날 안 한다. 그러니까 오늘 또 들었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뭐예요? 여기에 물린 개인들 엄청나게 많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신성홀딩스가 탁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맑은, 진짜 무슨 그 차 있죠, 차, 전통차, 뭐 맑은 차 있잖아요, 이렇게 향 좋은 아주 맑은 차였다면 지금은 된장국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탁해진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저 실반 한번 더 찍어주시면. 지금은 된장국이에요. 그 정도로 탁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색깔이 탁한 거예요. 네. 여기에 개인들 들어와서 얼마나 물려 있겠어요. 아까 방송 들어올 때 김 실장님이 이제 뭐 사료주나 이런 거 이제 막 그 긴급 점검해 준다고 하시길래 물린 사람들 뭐 대응 전략 좀 얘기해 주시려고 하나보다.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끼리는 딱 이제 제목 보면 알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그죠? 네. 물린 사람들 이제 좀 얘기, 좋은 얘기 좀 해주시려고 하나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네. 자, 그러니까 세력이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속인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 돌파했는데 돌파 안 했죠. 그 다음에 샘표 있죠. 샘표는 신성홀딩스랑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샘표하고 신성홀딩스의 차이는, 신성홀딩스는 처음에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 근데 샘표는 상한가를 여기서 상한가 갔다가 갈 뻔했어요. 상한가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홀딩스 여기 상한가 나오기 이제 샘표 못 간 거죠. 그래서 샘표 보세요. 네. 쫙 밑으로 꺾어버리잖아. 처음에 여기서 샀어요, 추천을. 근데 이제 수익 났다가 수익이 사라진 거예요.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신성홀딩스랑 같이 가는 거니까 신성홀딩스 보면서 가면 된다. 끝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똑같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죠. 이거 뭐 했겠어요? 여기 가서 매물대 청소한 거예요. 물린 사람들 얼마나 물렸나 가서 확인해보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바로 마르죠?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들었다가 놓죠? 네. 그 준비하다 간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어디가 저항이냐면 여기거든요. 차트가 똑같죠, 그죠? 네. 삼각수렴형이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는데 거래는 늘어나고 있고. 뭐예요? 매집이죠. 나중에 이제 돌파를 했는데 역시 상한가 못 갔어요. 근데 다음날 누르거든요. 이게 뭐예요? 돌파하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상 꼭대기 올라가면 잠깐 쉬세요, 아니면 바로 내려가세요. 잠깐 쉬시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안 가고 신성홀딩스가 버벅거리니까 여기에서 돌고 있던 거예요. 착착착착 돌다가 뽑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판유 수출 안 한다고. 근데 다시 수출한대요. 음봉. 오늘 수출 안 한대요.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왜 그런 소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푸틴 아저씨나 어디 누가 대통령이 안 팔아 이놈들아, 그러면 급등할 수 있다고. 그게 농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네. 저도 몰라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근데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사우디 왕자가, 기름 많이 파는 사우디 왕자가 기름 안 팔아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산유량을 줄인다든지. 요즘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상하다니까요. 짜고 그러는 건지, 각자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저러는 건지. 이상해요. 자꾸 다 물가를 올린 쪽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 이 모든 거를 다 차트로 설명하면 돌팔인 거예요. 그렇죠? 차트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는 차트. 지금 차트 위주로 얘기를 한 거고, 네. 지금은 뭐예요? 네. 돌발 호재가 있어서 간 거다. 굉장히 강력한 호재죠. 그래서 간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먹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저기 된 거예요. 호떡집에 불났는데 들어가서 호떡 먹고 있다가 긴 거예요. 이제 물리신 분들이 이거 몰라서 그러신 거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계속 아닌 척 하면서 속이고 있던 거예요.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을. 잘 보시면 왜 이 짓을 하느냐? 호재가 언제 나왔어요?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호재가 터졌죠. 근데 앞에 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물량을 매집해야 되는데 급하고,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저희 같은 사람 눈치를 대부분 채거든요. 들어오겠네. 이거는
샘표가 거래 터지기 전에 산 거예요. 저희는 미리 샀다니까요. 네. 가겠네 이거. 왜냐면 간장 콩이니까 그 들어갔다니까요. 풀무원이나 이런 건 풀무원도 두고만 들고 하는데 풀무원은 잘 안 가요. 네, 샘표하고 저기 신성홀딩스가 잘 가지. 샘표식품이랑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터지기 전에 저희 방에서 미리 산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해봤거든요. 이거 미중무역전쟁 때.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 털어서 이제 개인들 터는 겁니다. 이게 그 대량거래 터지면서 뽑잖아요. 대량거래가 어제 터진 게 아니라 오늘 터졌습니다.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샘표 끝난 건 아니겠지만 대량거래가 음봉 맞을 때 어제 터진 게 아니라 오늘 터졌다고 이걸 정확하게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조시푸드. 사조시푸드는 어제 이거 사조시푸드 저희 방에서 전략매도에서 수익냈다 그랬죠. 네. 그랬더니 우리 회원들 중에 일부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네. 수산주 끝났냐고. 그 뭐 무방이라서 내가 여기서 뭐라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네. 여기 문자반 회원들 저 믿으시죠? 믿으시면 저기 1번 찍으시고 네. 문자반 회원들 저 믿으시죠? 네. 빨리 1번 찍으세요. 라이브 회원들도 같이 찍으시고 네. 수산주 끝났냐고 그러시는데 네. 여기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나 믿으시죠? 네. 아니 뭐 수익 다 내고 있잖아요. 손실나서 뭐 날 믿냐 그러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믿으시면 돼요. 네.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어제 사료주가 막 급락하니까 네. 경험이 짧으신 분들이 이제 좀 뭐 저기 뭐야 그 나쁘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믿으세요. 여태까지 수익 잘 내고 있는데 뭘 그죠? 네. 사조시푸드 어제 왜 다 팔았냐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거 왜 다 팔았냐면 저기 한일사료하고 사료주 폭락 나오는데 그럼 이게 영향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사죠 뭐 그죠? 네. 이것도 그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차트가 다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실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고점이고 뭐예요? 수렴형이지 뭐. 이러면서 돌파해 놓고서 이루겠던 건데 이 친구도 아까 샘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샘표하고 누구예요? 저기 신성홀딩스랑 똑같이 뭐 한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 음봉을 되게 거칠게 때리면서 여기도 그렇고 네, 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산 게 4월 17일인가 그때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놓고 나서 여기 음봉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4월 20날 6% 급등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4% 올라가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7%로 끝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수를 해놓고 수익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수익이 나다가 악고점을 돌파만 하면 갈 것 같은데 이런 음봉이 떨어지면 개인들은 대부분 저기 고점에서 팔고 다시 살 걸 또는 왜 못 가 답답해 하거든요. 네. 원래 한국 분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죠? 네.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여기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가짜라고. 가짜 음봉이라고. 장난치는 거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짜리 음봉이 나올 텐데 가짜다 그랬어요. 가짜. 속지 마라. 가짜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양봉 터지죠? 네. 터지고 그 다음날 또 속입니다. 이게 개미 터는 거예요. 아침에 살짝 빠져요. 마이너스 5%까지. 근데 끝날 때는 감고 올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저항이었거든요. 저항이죠. 근데 그 다음날 지지로 돌려놓잖아요. 속인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뽑았는데 그 다음날 하루 쉰 거라고요. 정상에 올라가서 경치 좋다. 그리고 파뮤가 터진 거죠. 이제 파뮤가 터졌는데 25일날 여기 터지고 수요일날 사료주 꼭지 찍을 때 그때 따라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잘라버린 거예요. 9,000원 언저리 8,000원 상단 뭐 이런 데 잘라버렸다. 다 팔아버렸다니까. 그냥 사조시푸드는 잘못이 없어요. 사료주가 급락하니까 같이 빠져버린 거죠. 네, 좀 아깝긴 해요. 네, 상한가만 더 나와서 좋았을 텐데. 사조시푸드가 그날 수산주 대장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크게 보면은 박스권을 돌파한 거였어요. 돌파했고 대량 거래도 안 터졌는데 다른 저기 앞에 가도 우두머리들이 선발대가 막 무너지니까 같이 후퇴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니까요. 네. 그냥 앞에서 투명하나 이거 도미노처럼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시푸드를 왜 전략 매도성이 냈냐면 앞에 저 맨 앞에 그러니까 개인들은 내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조시푸드가 막 10% 20% 가까이 막 급등하니까 이 갖고 있는 분들 좋았던 거예요. 막 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저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막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그러니까 빨리 팔아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조시푸드를 그랬어요. 전날까지는 하나도 안 팔 것처럼 얘기하다가 실제로 여기서 그랬다니까. 아, 이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하러 팔아요. 이제 돌파했는데 이제 잘 될 겁니다. 막 그랬어요. 안 팔 것처럼 막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팔으라고 다 팔으라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놀란 거예요. 왜 다 팔지? 왜 다 팔겠냐? 저기서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네. 대피 명령한 거예요. 다 산 위로 도망가라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철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뭐냐면 보세요. 아까 똑같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3개월 동안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2월 말에 이제 전쟁 터져갖고 여기서부터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린 거예요. 사유주도 다 똑같아요. 이 방식 올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2, 3월 달에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증시 폭락 나온다고. 미국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난다고. 그때 막 도망치고 주식 안 샀잖아요. 네. 우리는 샀단 얘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서정기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거 내일 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저번에 한번 급락했을 때 저희랑 뭐 추천준 아닌데 급락했을 때 위로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다 올라왔어요. 네. 이 정도면 뭐 이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 안 될 것 같고 시간에 좀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에 보셨어요? 네. 시간에는 6시 끝나고서 보시면 좋은데 시간에에서 보이세요? 현대 에버타임이라고 자, 현대 에버타임 요게 지금 장중에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15% 아까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5%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거든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건설기계 그쪽이에요. 네, 현대 계열사 현대 그린푸드 그쪽 계열사 같고 웹스가 상한가 갔어요. 뉴보텍 상한가 갔고 우리방 보유 종목 네. 시간에 상한가 갔죠. 네. 그다음 한신기에도 지금 뭐 급등은 이건 빼고 여기 자연광경이 최근에 급등했었는데 요즘같이 나스닥 폭락하고 환율 급등하는 장에서 안 빠졌죠. 안 빠지고 버티다가 오늘 장중에 몇 프로 올랐냐면 17% 급등 마감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는 아니고 6%. 아무튼 많이 올라왔죠. 네.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올라왔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상한가 올라온 이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시간에 상한가 간 이유가 이거하고 아까 동일제강인가? 동일제강인가 같은 그거 잠깐만요. 고려제강, 동일제강 저런 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뭘로 갔냐면 이유를 그래요. 시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전쟁 때문에 이제 초토화됐으니까 그 재건하는데 참여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해서 이 종목들이 시간에서 급등했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웹스, 뉴보텍, 자연광경이 뭔지 아세요? 윤석열, 도시재생 관련주예요. 밑에 보면 이하공용도 있어요. 이게 뭐랑 다 관련되는 회사인 줄 아세요? 물. 이해되셨으면 자 8번 찍어주시고 난 얘기해드렸어요. 네, 물 관련된 거입니다. 밑에 보면 이하공용도 급등했어요. 물 관련된 게 근데 웹스 빼고 차트가 다 살아있어요. 웹스는 하도 이제 개인들이 그래갖고 너덜너덜한 거고 웹스는 이러고 있거든요. 차트가 죽었어요. 근데 뉴보텍은요. 내가 아까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소리가 그러거든요. 그거였거든요. 난 이게 눌림목으로 보인다고. 근데 아무튼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좋은 거예요. 네. 종목한테 좋은 얘기 했는데 종목이 반응을 한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자연광경. 이게 뭘까요?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에요. 무서운 눌림목이죠. 네. 그리고 아까 이화공영 어디 있어요? 시공테크도 요것도 그래서 간 거고.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이게 세일에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돈 들어온 거예요. 해임, 종장비 이것도 바닥 눌림목이죠. 그죠? 네, 누리플랜 뭐하는 회사인데요? 공원 그죠? 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신호정학기 벌도 조금 올라요. 그죠? 이게 뭐예요? 다 우크라이나 핑계를 대면서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주 SOC 정책주인 거예요. 어제는 뭐가 올라왔다가 빠졌어요? 가덕도 신공항. 근데 말이 가덕도 신공항이지 사실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재명 부동산 정책주하고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촌이 하나 나가는데 뭐가 나갔냐면 종목을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고 현대 에버다임이 건설기계라고 그랬죠? 이게 차트가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조정을 다 받고 이게 뭐예요? 하락 추세죠? 이 지긋지긋한 조정을 다 끝내고 음봉 때려가면서 방향을 돌려놓은 거예요. 돈 보이죠? 조정 끝나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거 정리한다고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간 종목이 이거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 문자반 회원들 그 종목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작년에도 저희 방에서 SOC, 부동산, 뭐 건설, 토목, 그 다음에 뭐 물, 바다, 그죠? 뭐 땅, 뭐 뭐야? 토목 얘기했죠. 뭐 시멘트, 레미코, 뭐 그런 거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랑 오늘 아침에 추천당한 게 이거보다 차트가 더 좋아요. 더 좋으면 더 좋지 안 나빠요. 그러니까 많이 사지 말고 적당히 분산 투자하시면 돼요. 매도세 나올 때까지 가져가시고. 네. 내 작년에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조정이 끝났길래 오늘 다시 사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중간에 털리면 안 돼요. 좀 수익 났다고 막 먼저 파시거나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뭐 별별 얘기 하지만 결국에는 급핑계 삼아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가 돌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건설주, 이게 건설 기자재, 이 관련주들이 다 뭐예요? 원자재 수혜주인 거예요. 원자재 수혜주. 사료주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원자재 공모가가 붕떠 있는데 끝나긴 뭘 끝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이제 뭐 밀이랑 심지어 옥수수 주스가 오렌지 주스까지 보여드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아까 콩기름 이런 거, 네. 콩기름이 신고가 나고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콩이 대두 이런 거, 이게 또 신고가가 막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세력이 이제 이게 막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러면 사료주가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그러면 한일사료가 가겠어? 한일사료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막 개인들 잔뜩 물린 게 가겠어요? 아니면 딴 게 가겠어요? 사료주 중에 아직 안 올라온 거 많아요. 모르시죠? 팜스토리처럼 상한가 2개 나오고 난리를 치면서 대량거래 터트린 게 또 가겠어요? 이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게 더 잘 가겠어요? 아니면 저 바닥에서 아직 시세를 분출 안 한 게 가겠어요? 확률상 팜스토리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확률상 바닥에서 아직 못 간 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리면 또 밤새 또 찾아요. 아직 안 올라간 세력주가 뭘까 차트를 보시는데 그 사지 마세요. 왜냐면 세력이 없어서 안 간 게 10개 중에 8개예요. 그 중에 한두 개가 아직 안 간 거거든요. 근데 10개 중에 8개는 세력이 없어서 안 간 거니까 네,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안 간다고 또 제욕하지 마시고. 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시고, 네, 지금 혼자 하실 때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오늘 방송 저기 도움되셨으면 저기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내일 2탄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는 9탄, 뭐 10탄, 뭐 한 달 내내 얘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네. 워낙 방대한 거라서 내일 또 해드릴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가서 김 실장님 방송이나 좀 듣고 오세요. 네. 이게 김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호흡이 맞는다니까요. 뭐가 호흡이 맞냐면 실장님이 항상 제 뒤에 방송하시는데 보면은 이제 꼭 그 뭐예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니까 호흡이 맞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문가들은 각자 따로 일해요. 사무실도 각자 따로따로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일하거든요. 네. 물론 여기 사이트에 속해 있는 프리랜서지만 아무튼 네. 따로 일해요. 네.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안 해요. 네. 아무튼 네. 호흡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테마주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보는 시각이 이제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여기 사료주하고 에그플레이션 테마 물리신 분들 네, 도움 드리려고 이제 방송 준비하신 것 같거든요. 긴급 점검 및 대응 전략. 물리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긴급하시겠어요, 그죠? 네. 대응 전략 그분들 이제 뭐 물타기나 아니면 뭐 추가 매수나 그죠? 네. 아니면 뭐 손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저 여기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이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공승부였습니다. 네.